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는 오늘 화요일 새벽이지만 미국은 이제 막 월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의 첫날이다 보니까는 해외발 이슈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선거 결과가 뭐 예상에 부합을 했다. 특별한 이변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호재는 아닌 관계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을 뻔했지만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의 마감을 보일 뻔하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플러스권으로 결국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플러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폭이 뭐 하찮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다우지수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에 들어 있었는데 오늘 겨우겨우 6포인트 플러스권에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2050포인트대에서 오늘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스 선거 결과 사실은 그렇죠. 이제 아시아에서 어떤 이슈가 튀어나오더라도 그 진정한 판단은 밤에 미국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뭐 일본 지진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이 대북 리스크나 이럴 때도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걸 악재라고 해서 뺐는데 밤에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렇지 않다고 올려버리면 그 다음날 슬그머니 또 이 하락폭을 만회해버리는 그런 정말 이 줏대 없는 추세가 아시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리스 선거 결과도 어제 우리 증시 이제 조정 원인으로 제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지에서는 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 선거가 이제 끝났고 예상했던 대로 좌파 연합 시리자가 원내 제1당의 자리를 확보했지만 유로화는 오히려 같이 상승,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쇼커버가 나오면서 오히려 올랐다. 그러니까 그리스 선거라는 그 악재 자체에 베팅하고 있던 하방 포지션이 일시적으로 청산되면서 쇼커버를 불러서 환매수성 상승이 나타났다,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마켓워치도 역시 이제 비슷한 입장인데요. 월가의 투심은 시리자 승리라는 이 악재보다 ECB의 양적 완화가 더 크다고 봤다. 저게 오타가 아니고요. ECB발 QE, ECB의 QE. 이거 맨날 용어가 헷갈렸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QECB라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ECB 양적 완화입니다, 저게. 그래서 월가의 투심은 시리자의 승리는 어차피 예상이 됐었던 거고, 그리스가 파행으로 가기에는 ECB의 양적 완화가 결국은 저런 우려를 다 아름답게 덮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거에 따라서 오늘 투심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월가의 사실 이 분위기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위축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USA 투데이 보시죠. 뉴욕주에 사상 최악의 폭설이 지금 닥쳐가지고요. 뉴욕주에는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됐습니다. 미국 거래소 이제 나이스 나스닥 둘 다 미국은 지금 이제 월요일 밤이잖아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까지가 이 폭설이 정점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휴장 계획은 없다. 우리는 잘 비상 어떤 대책 같은 걸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폭설이 화요일 날 정점을 찍을 거지만 그래도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증시 휴장 계획은 없다라고 밝혀가지고 개장 초에는 이거 눈 이렇게 와서 증시 휴장하게 되면 괜히 골치 아프니까 거래를 피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음 자막에서요. 휴장 계획이 없으니까 뭐 오늘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이래도 뭐 큰 이변이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에 그래도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한국 경제 TV니까요. 어떤 이벤트에도 사실 이제 주식 투자 내지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때, 그리고 어떤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제 오늘 재난 관련주 4선위는 뭐가 나왔냐면요. 제네렉 같은 거는 발전기. 만약에 이제 폭설로 전기가 끊기면은 이제 자체적인 발전기로 난방기라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인데. 그 다음에 요거
더글라스 다이내믹스는 이 스키장 가면은 이 눈 이렇게 밀고 다니는 이 트럭 같은 거 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뭐 농기구도 만들고 이게 보통 이제 겨울은 농한기라서 최근에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요인은 없었지만 이제 농기구로 눈을 치우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오늘 2.7% 올랐고요. 그 다음에 파워 시큐어 인터내셔널은 저건데요. 다목적 트럭하고 이제 운송 장비 같은 거 만드는. 근데 눈을 치웠으면 옆에다 밀어놓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좀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어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컴퍼스 미네랄은 이 화학주 중에 하나인데 염화칼슘 제조사.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토로도 역시 장비 제조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는 참 눈이 겨울에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작년 증시에서도 봤지만 어떤 이제 이 기존 전통 테마주는 요즘 들어서는 거의 약발이 없더라 이거죠. 이제 뭐 구제역 관련주 뭐 보통 이제 겨울에 한번 뜨고 그 다음에 날이 점점 이제 따뜻해지면서 농번기가 되면 뭐 벼멸구 테마 뭐 이런 게 옛날에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이 상승 모멘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은 삼계탕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닭고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요즘은 신테마에 눌려가지고 큰 반응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뻔한 테마도 사실은 잘 약발이 받는 게 이 투심이 건강한 이 시황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매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 소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우리가 리스크로 인식을 할 필요는 있죠. 시리자 당수 치프라스 총리 인준서에 이제 이 서명을 해가지고 원내 제1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는 그리스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인준 절차를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할 것인데요. 올해 나이 40. 참 저랑 우리 김용필 앵커하고 동갑인데 이 사람의 참 이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네요. 일단 서방 쪽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제 왜 이제 이 개표 결과 한 60, 70% 나왔을 때 과반이 150석인데 149석을 시리자가 확보했었죠. 근데 결국 이제 끝까지 개표를 했는데도 149석에서 끝났고 이제 군소 정당 후보 중에 이번에 이긴 사람들 2명을 영입해가지고 결국은 151석으로 시리자가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연정을 이제 통해서 했고요. 이건 뭐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다들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시리자의 승리 더하기 과반 의석 확보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속된 말로 프라이싱 선반영돼 있었던 이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릭 데일리 리포터라는 이제 언론에 나온 게 보니까 시리자 압승하고 나서 치프라스의 첫 행보가 나치 학살 묘역에 이제 참배를 간 건데요. 우리로 치면은 어떤 진보 쪽의 후보가 당선됐을 때 광주 5.18 묘역에 참배를 가는 뭐 또 그런 형식인데 이게 일단 이 독일하고 메르켈에 대한 어떤 저항 의지를 보여줬다. 근데 이거는 어떤 쇼맨십일 수도 있죠. 지지자들이 하도 이 긴축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갈아보자 지금 이런 입장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거는 그리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러시아하고 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외교 일정은 또 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네요. 이게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좀 과거 이제 이 정부와는 좀 다른 행보를 갈 여지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선 사례 정도로 쇼맨십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지켜볼 가치는 있는 이슈라고 봅니다. 다음 내용 가시죠. 자,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요. 이 오페크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유가 바닥인데 요거 무시하고 원유 쪽에 이제 새로운 개발 안 하고 이제 지금 돈 들여가고 뭐하냐 이렇게 무시하다가는 유가가 순식간에 $200를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유가 하락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텍사스 쪽에 셰일 오일 개발 업체들은 좀 오늘날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지금 유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지배적인데 과연
지금 용수철처럼 눌려있는 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유가가 언제 갑자기 천정부지로 튀어오를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모멘텀이 러시아 쪽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같은 날 지금 러시아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습니다. 국채 신용등급을 더블 B 플러스로 부정적 의견에 하향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통화 신용등급은 트리플 B 마이너스로 최저 등급까지 지금 S&P사가 때렸습니다. 3대 신평사 가운데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가장 좀 매파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 초에 3대 신평사 신용등급 취급을 거절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는 일단은 버티기, 일단은 서양 쪽에서는 숨통죄기, 서로 지금 싸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 보시면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급등을 했죠. 70루블까지 이제 거의 지금 근접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 주 빅 이벤트는 바로 FOMC인데 미리 보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지금 FOMC에 대한 관심이 평소보다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관심 갖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월가에서 그렇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넥스트 투 미팅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의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1월 FOMC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현지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끼리 괜히 비중을 둔다고 해봤자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 물론 유가 급락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 그 다음에 ECB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한 것 등등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인내심이라는 페이션트를 또 한번 재탕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57선에서 지켜주고 있고요. 57달러 40센트 정도면 50선 정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외국인들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얼마나 코스피 지수에 도움을 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